그럼 새로운 보수가 나오는 길은 없을까요? 그나마 새로운 보수가 민주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진보적 보수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뭐당 대표 또는 대선 후보가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부터 그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고 그거 말고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 정당이 좀 있었던 거죠. 지난 그렇죠. 20년 예. 동안. 근데 진보 정당이 지금 질이 멸렬한 상태인데 질이 멸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아닌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주로 질이 멸렬한-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특히 민주노총이 굉장히 중요한 저게 됐고 예. 핵심적인 고리가 됐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의정활동 정말 잘하는 분도 있었지만 예. 자기 운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생각한 분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운동할 때 했던 못된 습관 중에 습성 중에 하나가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몰려다니는 근데 거? 정파 뭐 이런 거 정치에는 계파가 있듯이 예. 그게 그대로 그 진보 정당 구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파 여기는 누구파 무슨 파 그래서 뭐 경기도를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인천파니 뭐 경기 동분이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깨진 거죠.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잘 멱살 잡고 몰랐습니다, 사실. 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군요. 아니 그래서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계속 간 거죠. 진보당 뭐 이렇게 깨지고 정의당으로 깨지고 이런 게 계속 분열을 낳았던 거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진보정당이라는 게 정말 혁신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뭐 이런 분들 약자들을 챙기면서 가는 정당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판 벌어지고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니까 제이속만 차리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구나. 자기 정파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의원 만들려고 광분하는 거구나. 보수 정치와 다른 게 뭐 있지? 라고 신문을 내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게 몇 석으로 명분을 이어오다가 네.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에 관뚜껑에 못 박는 짓 같은 걸 한 거죠. 무슨 짓을 했죠? 아니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될 사람들을 채집해 왔잖아요. 어디서 유호정 같은 사람. 조선일보에 요새 뭐 몫을 연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해 보이긴 하는데 신선한 사람도 정당 구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그렇지. 이렇게 그 당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채집해 온 거예요. 누구 뭐 근사해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같죠. 일부는 심상정이 채집하고 일부는 이제 정파 구조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씨가 워낙 정의당에서는 인천 출신들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자기가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패미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좀 자질 검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이 몇 년 후에 조선일보에 멀쩡하게 칼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다. 그 전에 이준석하고도 놀고 그런 거는 좀 경계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뭐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진보 정당 출신답지 않게. 아니 이낙연당도 가셨었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게 뭐야 도대체. 창피하게 그렇다고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개인의 일탈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성정당으로 기생하듯이 그냥 숨만 헐떡이면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선거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까? 네. 뭐 의문이에요. 권영국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정말 잘하고 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봤을 TV 때는. 토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렇죠. 예. 완전히 폭고를 막아 세우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지지율은 1%가 안 됐던 건 진보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저기 그 권영국 후보의 어떤 인물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1%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어요. 네네. 그 양반 이름만으로도 저는 그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1%도 안 됐다. 그만큼 반감이 있었던 거죠. 정의당에 대한 심판이었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 심판을 받게 만든 자들은 누구이고 혹시 자기들의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고 있는지. 아니, 저 심상정 통감도 안 하고 있어요. 의원도 저 마지막에 그만뒀잖아요. 예. 뭐 그만두는 게 이제 다 임기 끝나서 그만둔 건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보 정치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뭐 몰라도 심상정은 진보 정치가 무거운 짐이지 않았어요. 그럼요, 많이 누렸죠. 영예였어요. 그리고 진보 정치인 중에 심상정 씨만큼 많이 누린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혼자서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작은 힘이라도 물론 심상정 씨가 싫거나 미운 사람도 많지만 대선 국면 같은 경우에라도 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야죠. 저는 잘못했지만 권영국 후보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좀 지지해 달라거나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저기 심상정 동정을 제가 잘 압니다. 네. 왜냐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다시피 했던 권영길 예.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셨죠. 예. 그분은 저 연세도 많으시고 한동안 많이 편찮았는데 예. 지금도 보면 현장에 어딘가 계셔요. 아, 그래요? 대모할 때도 늘 계시고 예. 예를 들어서 엊그제 노회찬 의원 네. 집주기였는데 그 경기도 마석의 모란묘지에 안장했는데 거기 추도식 할 때도 권영길 전 의원은 와 계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심 그랬잖아요. 노심, 노회찬, 네. 심상정. 예. 그럼 노회찬 뭐 길이라도 좀 가가지고 앉아 있기라도 해야죠. 사실 네. 사람 의리라는 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지내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만 더 네. 여쭙고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예, 새 위원으로 지영준 씨라는 분을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 이 양반이 전광훈당에서 활동하셨더만요. 네.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이렇게 인권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분들만 이렇게 기용하려고 그러는지. 국힘의 정체성이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직권 시기에도 그랬고요. 네. 뭐 이충상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김용원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김용원. 네네. 안창호도 그렇고 오로지 윤석열의 인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권이 싫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인권이 싫은데 예. 해방을 놔야 돼요. 해방을 집권을 못했으니까 인권이 자체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 아마 좀 어려울 거고 해방을 놔야 되는데 해방을 놓기에 최적화된 사람. 네.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예요. 3년 동안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잘리지 않을 권한 같은 게 있어요. 네. 국가로부터 좀 일정하게 독립돼 있고 예.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 거죠. 여기에 이상한 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동안. 뉴라이트 뭐 이런 분들을 예. 이상한 분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런 게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게 고쳤을 수 있을까? 안창호 씨가 지금 위원장인데 그 사람 임기가 아마 제 기억이 2027년까지거든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국가인권위원 위원장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2년 동안 인권위원회는 그 모양 그 꼴로 갈 텐데 국민들의 인권에 관심 없는 조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참 큰일이네요. 예, 빨리 인권위원회가 바로 자리 잡혀야 우리 사회에 그 사회 안전망이 닿지 않는 분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관료화돼서 예. 정말 인권 때문에 고통받는 인권 당사자, 인권 피해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고 예, 내부 싸움. 감옥에 갇자 자기들끼리도 또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생활을 한다면 예.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감자가 느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어요. 누가 가서 들여다보는 일도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 위촉한 추천한 뭐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인권 친화적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싸운 얘기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과제가 많군요. 네. 언제까지죠? 김용원이가 임기가? 김용원이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용원은 올해 아니면 내년일 겁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올해인가? 아. 네. 그때까지는 이제 인권이 없는 사회. 아니 안창호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호가 아니라 김용원이 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네, 김용원 예. 상임위원이고 군인권 보호관 두 가지 임무를 하고 군대 옴부즈만 같은 거죠. 아이고, 두 개 겸하고 세상에. 있는데 오히려 군인권을 해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창호는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네. 종교적으로 약간 근본주의자이고 예. 그런데 뭐 이 사람은 2년 더 남았죠. 네. 교체가 어렵군요. 임기를 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름대로 매일 하셔야 돼요. 사죄의 말씀을 개혁을 매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에 부치고요. 심지어 사실 오늘 어떻게 기독교 영화 관계자가 나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기독교 시장에서 보수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진보 색채의 그 목사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큰 리스크를 낙인이네요. 낙인. 큰 리스크를 지니는 저 거라서 사람은 김용민 TV에 나왔던 사람이야라는 말로 그 사람에 대한 단도리가 쫙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냥 취소를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이고 참 갈 길이 멀다.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 김장환이처럼 이렇게 세도를 부리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고 제가 정말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은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좁은 길을 걸을 때 나중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늘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좀 살기 쉽지 않네요. 예, 여러분 그래도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